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북한에서 이 주말에 뭔가 좀 센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김여정의 도발에 우리 통일부가 바짝 엎드린 사건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북한 대외 선전 매체가 김여정의 도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수위로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정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7일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무지와 무능의 극치로 달나라에서나 통할 달나라 타령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아마 남조선 집권자가 북남 합의 이후 제일 많이 입에 올린 타령을 꼽으라면 선순환 관계 타령일 것이다 라면서 지금까지 북남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사건건 미국에 일러바치고 미국이 승인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손들고 나앉아 아까운 시간을 허송세월한 것이 남조선 당국이라면서 대통령과 당국을 직접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또 성격과 내용에 있어서 판판이 다른 북남 관계와 조미 관계를 억지로 연결시켜놓고 선순환 관계 타령을 하는 그 자체가 무지와 무능의 극치라면서 달나라에서나 통할 달나라 타령이라고 비꼬았는데요. 달나라 타령이란 것은 대통령의 별명을 비꼰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이러한 비난은 한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더라도 대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북한의 요구를 현 정부가 망설이는 데 대한 북한의 불만을 나타낸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김여정 담화 때는 4시간 만에 신속하게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서 자국민을 단속하겠다는 법을 만들겠다는 반응을 내놓았지만 이번 비난에는 아직까지 그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으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최고 존엄 동생이 우리 통일부, 우리 정부를 마구마구 야단을 치니까 우리 통일부가 정말 아뜨거라 하면서 황송학교도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4시간 만에 법을 만들어서 풍선 안 날릴게요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었죠. 그런데 여기는 최고 존엄 직접 한 건 아니니까 그냥 이제 우리민족끼리라는 대외 선전 매체죠. 여기 제목이 달나라 타령이에요. 달나라 타령. 달나라에 무슨 타령이 있습니까? 이거 뭐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별명이 문 아닙니까? 문. 그래서 문프, 문님, 달님, 이제 이렇게 문 대통령의 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문 대통령 이렇게 해서 문 대통령의 타령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꼬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문 대통령이 그동안 남북 관계가 잘 되면 이게 이제 남북 관계가 잘 되어서 분위기가 좋아지고 이게 이제 선순환 효과로 해서 북미 관계도 잘 될 것이다. 미국 관계 잘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선순환 효과였어요. 그래서 미국에게 항상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남북 관계 먼저 잘 할게요. 이게 이제 선순환해서 이렇게 합니다. 왜냐? 우리는 조정자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조정은 개뿔 무슨 조정이냐.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한국이야. 미국하고 우리 알아서 할 테니까 니들이나 잘해. 빨리 돈 갖고 와. 빨리 돈 갖고 와. 이제 이건 것이죠. 그래서 정말 참, 이렇게, 잘 해주려고 하다가 제대로 빨리빨리 안 해주니까 자, 이건 이제 빨리 해라. 그 말이거든요. 빨리 하라. 과연 이 빨리 하라라는 이런 압박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응답을 할지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데 응답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 많이 있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참 여기 샤우팅하고 있는 얼굴이 한 명 나왔는데요. 누군가 하면은 가오슝 시장입니다. 대만이죠. 중국에서 배후에서 자금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었죠. 지난 대만 총통선거 돌풍의 주역 한고위 가오슝 시장이 대만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 소환 투표에서 탄핵됐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대만 대선에서 차이잉원 총통에게 패한 국민당 소속의 대선 후보 한고위 가오슝 시장이 6일 주민 소환 투표에서 97.4%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탄핵이 되어서 시장직을 박탈당했다고 대만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6일 진행된 투표에는 96만 9,259명이 참여해서 투표율은 42%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97.4%가
한 시장의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중국 정보부대 출신으로 호주의 망명한 왕리창이 중국이 뒷돈을 대는 정치인이라고 지목한 이 한고이는 노골적인 친중 정책을 펴며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했는데요. 그는 최근 바이러스 사태와 홍콩 사태를 보면서도 경제 안정을 위해 중국과 손잡아야 한다는 친중 입장을 지속적으로 펴왔습니다. 이에 가오슝 시민들은 그의 정책 실패와 반국가 성향의 정책들을 문제 삼으며 주민 소환 투표를 요구했고 선거 결과 압도적인 표차로 한 시장의 탄핵이 결정됐습니다. 최근 대만의 행보를 보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가 무엇인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디 이런 의식개혁이 우리나라에도 전파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 한거이 시장, 가오슝 시장인데 그 가오슝이라고 하는 것은 대만 섬의 남쪽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인구가 한 277만 명 정도 되고 인구 277만 명으로서 대만에서는 인구로 따지면 세 번째 도시고 어떤 그 위상으로 따지면 두 번째 도시예요. 대만 남부에 있으면서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홍콩, 싱가포르에서 거의 뭐 세 번째 정도 되는 이 컨테이너 부두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뭐 부산 정도 되는 그런 위상을 가진 또 역할을 가진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시장이 지난 대만 총통 선거 대선이죠. 여기에서 지금 현재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하고 붙어가지고 박살이 났죠. 사실은 이제 이길 뻔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홍콩 사태가 터지면서 대만 국민들이 야 이거 일국양제가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 뭐 중국에 흡수되면 완전히 그냥 저 홍콩 꼴 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 번쩍 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가오슝 시장이 한고이 시장이 차이잉원 총통에게 박살이 났는데 그 이후에도 시정을 열심히 돌보지 않고 계속 이제 정치적인 활로를 모색을 하다가 이제 중국이 계속 지원을 했다고 그래요. 이 왕리창이 호주에 가서 이제 폭로를 많이 했는데 아무튼 중국이 지원을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비록 대선에 졌지만 이 국민당 당수, 국민당 주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중앙 정치를 너무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오슝 시민들이 열받죠. 시장이 시정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계속 중앙 정치를 하는 거예요. 대선에 한번 패왔으면 접어야 되는데 이제 국민당 당수를 하기 위해서 주석이 되기 위해서 작업을 하다가 이제 열받은 시민들이 주민 소환 투표를 요구했고 그게 이제 10만 명을 넘어서서 결국 주민 이 소환 투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충격적이고 97.4%가 탄핵에 찬성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현재 이 가오슝 시의 시의회 그 지방 의원들이죠. 시의회 의원들의 숫자를 보면 이 국민당이 다수예요. 국민당은 31석 그리고 민진당 지금 이제 이 차이잉원 총통의 정당이죠. 그 민진당은 25석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소수 정당들이 쫙 있는데 어쨌든 국민당이 이 가오슝시의 제1당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꽤 괜찮은 그런 지지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97.4%가 이 한 시장의 그 탄핵을 찬성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대만에서 중국과 완전히 이제 결별하겠다라는 이 국민 의식이 폭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만 우리나라보다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 훨씬 많죠. 이런 대만도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중국과 이렇게 시민들이 벽을 쌓기를 주저하지 않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없으면 우리 망해 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럼으로써 이 자유민주주의는 좀 훼손이 돼도 돼 라는 생각을 또 그런 각오를 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저는 좀 대만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핵 잘 될 것 같고 잘 됐고 앞으로 이 사람 지금 뭐 여러 가지 이 중국으로부터 받은 뒷돈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감옥에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왜냐 이제 차이잉원 총통이 검찰의 수사를 지시한 건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감옥 갈 가능성이 높다. 자, 우리나라에도 중국으로부터 혹시 뒷돈 받는 장학금 받는 정치인들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이 공짜돈, 공짜 점심 절대로 없다라는 격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지난 주말에 위협한 것처럼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의 연락을 끊었으며 우리 측이 지속적으로 통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북한이
받지 않고 있다고 통일부가 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연락사무소는 특별한 현안이 없더라도 오전 9시와 오후 5시에 두 차례 업무 개시와 마감 통화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2018년 9월 개소 이후에 북한이 남측의 통화 연결 시도에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상황은 최근 김여정이 9.19 남북 군사 합의 파기와 남북연락사무소 폐쇄를 위협한 직후에 이루어진 것인데요. 북한이 김여정의 협박대로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절차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오전 통화가 불발된 것을 연락사무소 가동 중단으로 보기엔 이르다라면서 오늘 오후에도 예정대로 통화를 시도할 예정이며 관련 상황을 지켜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크 피츠패트릭 전 미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대북전단 규제법을 만들겠다고 곧바로 발표했는데도 북한 당국이 남북연락사무소 철폐 의사를 밝힌 것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위협에 일방적으로 굴복한 결과다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그동안 한국 측이 북한에게 한국은 협박하면 된다라는 잘못된 확신을 심어준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부차관보 정말 내 마음하고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한국은 협박하니까 다 돼 라는 이런 확신을 심어줬다 이거예요. 확신을. 그냥 그런 판단도 아니고 확신을 심어줬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부디 이 북한의 이런 협박 이런 거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만 바라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펼치는 정당, 정부, 공무원, 정치인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요원한 이루어질 수 없는 기대일까요? 너무 이상적일까요? 그러나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디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정치인들이 그렇게 해주길 기대합니다. 우리나라가 중요합니다. 북한이 상전이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